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금일은 종목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트랙 I입니다. 이 종목을 고르게 된 이유는 아마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우주로 갈 수 있는 종목,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뭐 현재 시점에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나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워낙 핫하지 않습니까? 우주 산업은 국가 산업이죠. 사실 국가 경쟁력이었고 이 이유는 천문학적 비용 문제로 일부 선진국에서만 가능하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최근 들어서 회사를 또 갖고 있죠. 스페이스X인데요. 뭐 미국 시장 나스닥에 상장한다 뭐 말은 있는데 아직 상장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 발사로 인해서 국가에서가 아닌 민간 기업들 중심으로 우주 산업이 발전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만 해도 한 2,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빨리 우리 일상에 다가왔을까 했는데 요새는 좀 지나가다 보면은 테슬라 차를 보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죠. 올해 말 미국 북부와 캐나다 남부 지역 대상으로 통신 산업 상업의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 전에 그 좀 전에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에 대해서 비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2010년에 나사에서 그 4억 달러를 들여서 로켓 발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가 비용이 6,5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결국 국가적인 나사에서 로켓을 쐈던 비용 대비 거의 10분의 1 좀 가까이 축소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한 편의 획을 그었다고 솔직히 봐도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 통신시장 패러다임은 지금 5G의 열풍을 내비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는 뭐 KMW, 뭐 다산 네트워크스, 뭐 이런 이노 와이어리스 오늘 급등한 그런 5G 관련 통신 업체들이 상당히 미국, 한국, 중국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기지국가 안테나 설비 투자가 안 된 국가들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5G 설비 투자가 아닌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는 위성을 쏜 업체가 거의 독과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지구 궤도 사업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궤도 위성을 사용해서 인터넷 그리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내년에 전 세계 서비스 제공한다고 하니 만약에 이 예상과 발맞춰서 진행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경쟁 진입자가 나타나고 있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블루 오리진 아마 아실 겁니다. 스페이스X에 대항해서 세웠고요. 스타링크 프로젝트 대항마로 프로젝트 쿠이퍼라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상 600km 저궤도에 3,200개의 궤도 위성을 배치해서 전 지구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스타링크가 저궤도에 4,400여 개의 위성을 발사하고 고도에 7,500개 위성을 발사해야 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 위성들의 수명은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략 5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수명이 끝나면은 궤도를 이탈하면서 연소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우주에서 쓰레기가 될 염려도 없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그린 뉴딜 사업 뭐 이런 정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비상장으로 무려 440억 달러라고 합니다. 원화 기준 50조가 넘고요. 지금 현재 국내 주식에서 거의 시가총액 한 2, 3위 정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빼고는 스페이스X가 만약에 국내 코스피에 상장한다면 시가총액 거의 2의 기업 뭐 탑 5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이 성공하면 175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하나 기준 200조 원을 넘는 결국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가치 그 정도를 얼추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X와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블루 오리진 이런
그리고 우주 산업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어, 우리나라에서 위성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세트랙 I라고 있습니다. 세트랙 I 이 증권사의 리포트를 좀 설명을 드릴까요? 그 전에 일단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슈로 좀 12,000원대 최저점을 보였다가 28,000원 정도 저점에서 한 2배 정도 좀 올라왔고요. 최근에 8월 11일 날 3만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다시 받았다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선, 5일선, 이평선에서 예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차트적으로 보면 살 자리는 맞는 것 같고요. 코로나 전의 가격으로 지금 비슷한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면은 상장 이후 2008년 이후 상장 이후에 이 가격대에 24,000원, 2만원 중반대에서 항상 3만원 좀 넘은 적이 한 번 있었고요. 2015년에 이때 코스닥 2016년이었네요. 그리고 이때 3750원의 고점이었고 이번에 31,600원 8월 11일에 찍은 고점이 가장 최고점이었습니다. 이 가격이 저는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 최근에 보면은 수급적인 이슈는 누적으로 보면은 뭐 특이한 이슈는 크게 없습니다. 보험 쪽에서 좀 많이 매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개인이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전 특정한 수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연기금이 좀 많이 팔고 있네요. 연기금의 고점을 2016년 고점을 찍으면서 물량이 좀 계속 나오는 그런 모습을 수급적으로 보였습니다. 최근에 공시 하나 볼게요. 8월 28일 며칠 전이었죠. 한국과학기술원과 이제 초소형 유성 군지 시스템 본체 탑재체를 개발하는 계약금액 835억. 최근 매출액이 이 동회사가 700억 규모였기 때문에 최근 매출액 대비 무려 118%의 큰 계약건을 따냈습니다. 물론 계약 기간은 앞으로 7년 동안이고 대금 지급 조건은 연도별 약정 금액 지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돈이 캐시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출도 계속 나눠서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회사 이제 리포트를 아까 같이 좀 보자고 했는데요. 그 전에 리포트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트라가이는 92년 최초의 유성 우리배 1호를 개발한 그런 카이스트 인공유성 연구센터 인력들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유성의 본체 탑재체 지상체를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성 영상 판매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기반 유성 데이터 분석 사업을 하는 시아라는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트라의 강점은 뭡니까? 고스펙의 소형 유성을 매력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좀 전에도 공시를 하나 보여드렸던 2분기 말이 1,400억이었고요. 지금 835억짜리 공시가 뜨기 전이었기 때문에 835억을 합치면 한 약 2,300억 원, 2,400억 원 가까운 수주를 지금 잔고를 쌓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유의미한 매출 성장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기사까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7월 말에 떴던 건데 그 최기현 과학기술정보부 통신부 장관이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5G가 지금 이슈긴 하지만 6G도 지금 최근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더 발빠르게 4G에서 5G 넘어가는 것보다 더 발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6G 시대가 되면 통신 우성이 더 중요하다. 우리 밭에 재로 할 것. 이런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제가 좀 전에 내용을 말씀드린 게 좀 나와 있는데요. 테슬라, 아마존도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유성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앨런 머스크 세운 민간 우주 탐사체 스페이스 X가 적에도 유성을 띄워서 모든 지역에 빠짐없이 인터넷을 제공하겠다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아마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카이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아까 쿠이퍼라고 했는데 카이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결국 국내에 이런 초고속
초소형 정찰 위성을 할 수 있는 세트라그 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결국 세트라그 I의 강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국방부의 수주를 계속 받을 수 있고요. 스타링크랑 뭐 플래닛네스, 블루오리진 이런 민간 우주 산업이 활발하게 된다는 거, 그런 것들로 인한 세트라그 I의 그런 위성 관련 그런 성장성이 충분히 미래 먹거리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6G라는 통신에 대한 상당히 큰 통신 관련 장비주로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 이게 저희가 이 종목을 바라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질까요? 사실 다트를 보면서 재무제표도 같이 좀 많이 점검하고 싶지만 나중에 또 한번 점검할 때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닐의 암스트롱의 달 착륙이 언제 됐었죠? 상당히 오래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이고요. 그때만 해도 우주산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단위의 기술 경쟁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스페이스 X 그리고 팔콘 9 발사 이런 비용 문제, 그리고 블루오리진이라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회사, 이런 회사들이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이번 유동성 장치에 나타난 2차 전지 수혜주들 그리고 5G 관련 통신 장비주들처럼 이 우주 산업이 결국 신성장 산업으로 주식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스파이스 X나 블루오리진이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스닥의 어떤 포션을 차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적으로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장의 어떤 가치고 성장했었을 때 그런 가치를 추정적으로 보여줄 뿐이지, 지금 적자 회사들이죠. 뭐 적자 회사들이고, 세트라그 I를 잠깐 사실 재무라기보다 HTS에서 나누는 잠깐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회사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2천억입니다. 2천억이고요. 잠깐 보면요. 16년부터 19년까지 매출이 300억, 400억, 400억, 700억, 그리고 올해 예상 850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30억대에서 지금 작년에 92억, 올해 114억을 물론 컨센서스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 작년에 74억, 51억. 회사가 이익은 조금씩 내고 있고요.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지금 두 자릿수대로 올라왔고요. 올해 예상 약 13%대. 이 이익률이 약 20%대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주가는 이미 저 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그리고 위성 산업에 대한 약간 국내에서 독과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상당히 경쟁력 있는 그런 제조업의 시스템의 그런 결합을 수출을 해외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역량을 보여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 오늘 세트라그 I에 대해서 조금 두서없이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핵심은 결국 국가 산업에서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민간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고, 우주 산업은 결국 위성이 지배할 수 있는, 위성이 핵심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관련된 업체는 국내에서 세트라그 I가 저는 유일무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고, 여기에 6G 통신에 대한, 전세계 인터넷과 통신에 대한 이런 인프라를 결국 우주 산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세트라그 I 많은 관심 가지시길 좀 바라고요. 저도 관심 가진 종목인 만큼 계속 추가적인 업데이트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습니다.